네, 개미들이 세상 모든 장대봉을 피하는 그날까지 장대봉의 전설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증권부 김근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증권부 김승교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저희 5번째 시간인데 저희 이제 배경이 조금 우리 증시처럼 좀 칙칙하더라고요. 모니터링을 좀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 너무 칙칙해서 네. 적극 건의를 했어요. 네. 좀 바꿔달라 화사하게. 네네. 그래야 우리가 좀 업이 되고 보시는 분들도 좀 업이 돼야 그렇죠. 증시도 좀 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촬영을 할 때는 크로마키여서 네.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네네. 아마 뭐 좀 그래도 좀 밝게 바꿔주시지 않으셨을까. 예.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바뀐 배경으로 좀 증시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5번째 시간 바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서로 다른 두 기업의 같은 기간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근데 비슷하게 생겼네요, 거의. 예, 네, 맞습니다. 거의 예, 예. 뭐 흐름이 없다가 한순간에 갑자기 확 튄. 둘 다 주봉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다른 회사구나. 그러면 오늘 이 기업, 다른 기업 이거 어떤 기업이죠? 오늘 좀 다르게 가보려고 어. 거기 밑에 있는 서랍을 한번 열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거 애니능률이랑 에이텍. 에이텍. 이게 정치 테마주 얘기구나.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가 테마주의 꽃이죠. 테마주 꽃이에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테마라는 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뗄래야 뗄 수도 없고 파보다 보면 좀 재밌는 게 좀 있으니까 네네. 오늘 좀 재밌는 얘기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우 네네. 기자가 일단 이 회사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일단 짧게 좀 해주시죠. 이 애니능률은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후보 관련 테마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식이었죠. 익숙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 맞아요. 우리 능률복화 어렸을 때 공부했잖아. 그거. 열심히 하셨습니까? 열심히는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했습니다. 네, 저는 열심히 했는데 영어는 못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애니능률, 예전 이름이 이제 능률교육인데요. 이제 주요 매출처는 출판 부문, 교육 출판 사업 부문으로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학습서 등이 전체 매출의 약 70%,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브랜드 아이챌린지 사업이 또 나머지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키우신 학부모님들한테는 호비라는 캐릭터가 또 인지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난 3년 결산 기준 약 8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30억에서 5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실적만 보면 괜찮네요. 뭐 네네.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쏠쏠하고 큰 성장을 기록했던 회사는 아니고 이제 2018년에 매출이 급증했는데 이게 보니까 애니능률이랑 아이챌린지랑 좀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에이텍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이게 이제 에이텍이 쉽게 말해서 이제 모니터랑 디스플레이를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PC를 납품하고 거기에 이제 모니터 납품하고 이제 광급을 좀 메인으로 하는 회사예요. 보니까 이 작년 1분기 기준으로 이제 공공기관 PC 조달 시장에서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했고 네. 한마디로 이제 광급 사업의 강자. 이게 되게 광급 사업을 하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회사가 현금이 잘 들어와요. 작년 연도 기준으로 매출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0에서 60억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준수한 이제 부채 비율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부채가. 그리고 네. 저 적자도 한 번도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건실한 이제 중견 기업이고 이제 이 회사 이제 재무제표를 보니까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이제 매 결산 연도마다 한 30억씩 더 높더라고요. 원래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제 뭐 법인세나 뭐 금융비용이나 이런 나가고. 걸 빼고 해야 이제 순이익이 나오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순이익이 더 높다는 거는 이쪽 금융 쪽에서 뭔가 이득이 났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보니까 이제 해마다 금융 수익이나 관계기업 투자 이익이 한 2-30억씩 발생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아주 돈 잘 버는 알짜 기업이다. 작년 매출은 조금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건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기업들 보면 막 엄청나게 성장할 기업은 아닌데 막 전기차, 그렇죠. 전기차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요새 2차 전지 테마주라든가 이런 테마주도 아닌데 한 요 정도 사이즈의 기업을 매출이 한 몇백억, 천억 이 정도, 그다음 순이익 한 몇십억 이 정도를 많이 네. 정확해요. 제가 네.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예. 그 대장주가 있어요. 네. 대장주를 어떻게 만드느냐 네. 이 정치인의 혈연
학연, 지연, 혈연 중에서 혈연이 최고다. 이게 이제 1순위예요. 그래요? 순서는 네. 이제 혈연, 학연, 지연이더라고요, 보통. 요 순서대로 가고 예. 2순위는 대선 2년에서 3년 전에 그때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판을 깔아 놓나 보네요. 그렇죠. 예, 예. 세 번째는 실적이 좋은 알짜 기업인데 네. 코스피는 아니고 코스닥에서 중소형 주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회사 자체는 일단 알짜 기업이어야 돼요. 네. 부실한 기업은 이제는 테마주로 안 묶여. 사람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정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정치 테마주의 대장주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애니능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2~30억 정도 나는 이제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벌어들이는 괜찮은 알짜 회사였고 네네.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전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네. 이제 묶여 있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애니능률이 이게 되게 사실 네. 웃긴 게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네. 이제 애니능률의 최대 주주가 한국 야쿠르트 윤호중 회장이거든요. 파평윤 씨예요. 그 유명한 파평윤 씨. 윤 씨는 원래 다 파평윤 씨 아닐까? 그렇죠. 윤 씨가 거의 다 파평윤 씨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파평윤 씨여서 그렇게 네. 묶인 거예요, 그냥. 좀 어이가 없긴 한데, 어이가 예, 없죠. 뭐 묶여서 오르니까. 그렇죠. 수년간 500~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던 애니능률이 5천억 원 정도까지 야, 시가총액이 10배가 뛰었네요, 거의. 예, 올라가게 됩니다. 폭등을 거듭하면서. 근데 그때가 이제 한 작년 6월 정도, 예,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타진하면서 대선 행보를 공식화했던 그런 시점이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당내 경선 통과하거나 뭐 당선 확률 올라가거나 이럴 때 조금씩 반등을 보이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게 됐죠. 아,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이게 회사가 이제 급성장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소재라고 하죠. 뭐 신사업에 진출한다던가 아니면 매출이 막 오른다던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교육 사업 하나로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시가총액이 10배가 뛴다는 건 이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를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정치 테마주라는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음, 그나마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정책 테마주. 그렇죠. 네. 네, 네. 사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얘기잖아요. 어떤 대통령 아니면 어떤 정권에서 새로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공공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키운다라는 그렇죠. 거는 그만큼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이제 그 시장이나 산업이 육성이 될 되는 수밖에 거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정치 테마주는 정말 그냥 사람 하나, 기업 이렇게 네. 여러 기업이 묶여서 찾아가 보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이제 묶인 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 테마주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한번 파평윤 씨랑 비슷한 느낌의 기업을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네오오토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매헌 윤봉길 기념사업회라는 거기에 이제 고문인가 뭐 이사인가로 이름을 올리신 분이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야 이거 윤석열의 윤 씨에다 윤봉길 윤석열 아버지다. 네? 네오오토라는 기업이 급등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동명이인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파평윤 씨 이거랑 약간 비슷한. 그렇죠. 네. 예, 이름 하나 가지고. 에이텍도 크게 다르진 않는데 여기는 좀 그래도 애니능률보다는 조금 그래도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네. 거 좀 살펴보면 네. 이제 에이텍 대표가 예전에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이제 의장이었던 성남 창조경영 CEO 포럼에서 네. 운영위원이었어요. 네. 이제 최소한 연결고리가 성씨는 아니고 네. 실제로 사업을 하고 이제 얼굴을 마주치고 이제 서로 알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지연인 거죠. 이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광금 모니터 제품 공급을 하는 이제 사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대통령이 어차피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좀 되겠는데 사실 좀 있을 수 있을 법한. 네, 요건 좀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네네. 약간 이 급등하는 타이밍이 네. 조금 다른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해요. 예. 고 이게 2020년 7월 7월 같은 정도부터 거 이제 오르기 시작했던 걸로. 그러면 에이텍 애니능률. 네네. 그렇죠. 예, 예. 에이텍 애니능률. 이 차이가 왜 생겼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예, 예. 대선 후보로 먼저 떠오른 사람이 그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렇죠. 먼저 떠올랐잖아요. 경기도지사 하면서. 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 판결이 2020년 7월 16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었어요. 뭔가 악재가 하나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뛰었던 것 같아요. 이제 8월 정도에 4천억이 넘었습니다. 이때. 지금 뭐 5천원에서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된 거죠. 네. 이제 이후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반등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락세를 보였죠.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이제 두 테마주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이미 혹은 당내 경선도 치르기 전에 이미 그렇죠.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네네.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때가 이제 최고점이 아니었나. 맞아요. 예, 한 곳 더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 차트 뒷면을 보시면 아, 네. 준비를 해놨어요. 예, 진짜 이거는 가늠하기가 힘든. 네, 이게 사실 엄청 폭락했다고 보기에는 또 좀 이게 있구나.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거의 10년이 넘는 긴 기간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네네. 예. 여기는 제가 사실 먼저 들었는데요. 안랩이라고 합니다. 예. MC 특권이네. 예. 알렉이 써있습니다. 어디. 여기 써있구나. 저는 네. 야, 진짜 순수하게 차트만 봤어. 와. 이거 어떻게 편집하지 이거? 와, 진짜 전혀 몰랐네. 알랩은 뭐 아시다시피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나 알죠. 그렇죠. V3. 저도 쓰고 있으니까. V3 보안 제품군이 대표 상품입니다. 보안 솔루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보안주에서는 거의 이제 대장주에 속하죠. 네네. 뭐 삼성 S1, 뭐 SK 쉴더스, 안랩 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되게 탄탄한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다들 이제 아실 거지만 이 기업의 창업자이자 대주주가 이제 안철수 이제 의원이죠. 네네. 안철수 의원이고 네. 지분이 한 18% 정도. 네. 2011년부터 이제 정치 행보를 하면서 정치 테마주로 묶여버렸어. 원래 보안 대장주였는데 맞습니다. 테마가 바뀌었어요. 이제 네. 아마 이 정치 행보랑 이제 엮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그 미국의 한 ETF 운용사가 여기 안랩 지분을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사들여서 또 막 급등락을 하고 또 이제 뭐 총리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었고 맞아요. 인수위원장 또 맡는다 이러면서 그렇죠. 좀 억울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게 사실은 보안주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성장성이 뚜렷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사이버 보안 쪽이니까 네. 사이버 보안 쪽은 시장도 앞으로 커지고 네. 결국은 회사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대통령이 됐으면은 더 올랐을까요? 사실 네. 저는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거 말하기 뺐다 콤플리? 빼따 컴플리. 그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직도 헷갈려. 트라우마가 약간 있으신 것 있어. 같은데. 좋은 소재는 어쨌든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됐을 때는 이미 엄청 빠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행정부 수장이 되면 주식 관련해서는 이미 다 어차피 그렇죠. 백지 신탁을 해야 되니까. 신탁을 해야 돼서 예.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뭐 오랜 기간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정치인 테마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예. 그만큼 이제 정치 영역이 사적으로 뭐 특정 기업을 이롭게 한다던가 뭐 이런 인식이 또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 약간 더 씁쓸한 면도 있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5번째 시간 이렇게 좀 마무리 해볼 텐데 오늘 어떻게 한 줄 평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한 줄 평 오늘 2줄 평으로 준비를 오, 했어요. 2줄 평으로, 왜냐면 네. 회사가 2개니까. 그렇죠. 네네. 일단은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난다. 연기 난다. 연기 난다. 네. 그리고 이거랑 하나 덧붙여서 네.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네. 유명한 드라마 그 명대사죠. 네. 그러니까 이 판때기에서 누가 호구인 줄 모르면 너가 호구다. 이 좀 내가 센 거를 들고 왔는데 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예. 사실은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집단 혹은 이익을 보려는 집단이 이미 들어가 있고 예. 흘리는 내용들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처도 모르고 이 회사가 어떻게 묶였는지도 모르고 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난다. 예. 그런 작전 세력들은 이미 들어가 있고 네. 결국에는 피를 보고 돈을 잃는 거는 개미들이에요. 일반 것 그런 같아요. 완전 정보, 그럼 작전을 모르고 맞네? 라고 네. 해서 뛰어들어가는 개미들이 이제 피를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판때기에서 누가 호구인 줄 모르겠다 싶으면 네. 너가 호구다. 뭐 동명이인이고 뭐 파평윤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폭탄 돌리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회복도 하기 힘들고 네. 한번 물리면 말 그대로 5년 후를 바라봐야 돼요. 네. 투자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투기에 가까운 것이 이제 정치 테마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음봉을 저희가 봉인을 해야 될 텐데 네. 오늘은 봉이 2개라서 네. 그래서 한번 시도는 해본다는 의미에서 네. 각자 하나씩 이거를 둘 다 넣는다고요? 가능할까요? 예. 그러면 저는 아니요. 이게 이름만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운동 좀 했나 본데? 운동. 운동 좀. 저는 이제 어. 이게 너무 또 찍고 계시죠? 네. 아 그래. 오씨 오씨. 일단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저희 제작진이 우유곽으로 굉장히 고생해서 만든 맞아요. 거거든요. 네. 좀 그런가? 아, 예. 너무 갈기 찢어가지고. 아 근데 뭐 오늘 넣을 생각보다 이렇게 공을 들이면 넣기 쉽겠는데 이게? 저는 일단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좀 들어가시죠. 제가 일단 밑바닥을 좀 다져놓을게요. 어우, 우리 근육으로 지금 근육을 지금 이 정도면 3분의 여기다가. 1을 닦아놨어요. 아, 3분의 예, 예. 2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두 개도 충분하네. 네, 아, 이거 네, 그러니까. 아직 안 됐는데요, 다. 예. 아직 좀 기다려주세요. 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정치하면서 삐져나오네, 이거. 깔끔하게. 예, 마무리 됐습니다. 예. 네네. 힘이 또 있으니까. 예, 근육이 있으니까. 예. 또 하면 되는 예, 저도 요즘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 그러니까 운동한 것 같은데? 네, 조금. 네, 장대음봉의 전설 5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미들이 모든 장대음봉을 피할 수 있는 그날까지 장대음봉의 전설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김승교 기자. 김근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